안녕하세요. 황금빛 동행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집 자식은 스스로 척척 잘 살아가고 어떤 집 자식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속에서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데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주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많이 주는 것과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것을 주고 계신가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정말 많은 걸 해왔습니다.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었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앞서서 챙겨줬죠. 자식이 넘어질까봐 항상 한 발 앞서 길을 닦아주고 돌불이 하나 없도록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바로 물러서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물러선다는 게 방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등을 돌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라는 걸요. 하지만 자식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모의 마지막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나요?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주셨나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자식 주위를 맴돌며 모든 일을 대신해주고 모든 결정을 간섭하며 조종하려는 부모를 일컫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이런 말들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엄마가 해줄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밥은 꼭 챙겨 먹어야지. 내가 너보다 잘 알지. 이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들 속에는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자식의 선택을 빼앗고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자식은 점점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잊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이 고등학교 때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면서 이것만 먹으면 공부 잘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대학 갈 때도 내가 알아본 학과가 취업이 잘 되라며 조언이라는 이름의 강요를 했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식의 선택을 대신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가요? 혹시 부모인 여러분과 대화할 때 긴장하거나 어떤 이야기는 피하지는 않나요? 자식이 고민을 털어놨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이 한 문장이 자식의 생각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대신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쉽지 않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경험해본 세상인데 왜 조언을 안 들을까? 하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전거 타는 법을 어떻게 배웠나요? 누군가 끝까지 잡아주진 않았죠. 중간에 손을 놓아야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넘어질지라도 말이에요.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가 손을 놓는 건 방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자식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가 스스로 결정했던 일 중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진짜 독립시키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에게 모든 걸 맞춰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항상 자식 생각이었죠. 우리 아들은 오늘 점심 뭐 먹었을까? 딸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을까? 하루 종일 자식 생각뿐이었던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행복이 뭔지를 알거든요. 하고 싶었던 취미가 있으셨다면 지금이 그 시작점입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면 시작하세요. 걷기를 즐기고 싶었다면 매일 조금씩 걸어보세요. 오래 미뤄왔던 여행, 친구와의 만남, 책 한 권 읽는 여유까지. 그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가장 따뜻한 응원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야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 계세요. 60대 중반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바다 수영까지 도전하고 있답니다. 딸이 엄마가 이렇게 용기 있는 줄 몰랐다며 존경한다고 했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며 배웁니다. 말보다 더 깊게 행동으로 느낍니다. 부모가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자식에게는 나도 내 삶을 소중히 살아야겠다는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부모의 행복한 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 때 자녀도 자연스럽게 독립적인 삶의 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대학은 꼭 가야지. 이런 회사 들어가야 안정되지. 결혼했으면 애는 낳아야지.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숨이 막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들이 미술을 좋아했는데 그림 그려서 뭐해,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 말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의 꿈을 무의식적으로 꺾었던 순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의 기대는 때로는 자식에게 의무가 되고 그 의무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서 멀어지려 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오해합니다. 내가 해준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멀어질까? 하고 말이죠. 혹시 지금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생각을 바꿔볼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건 잘 키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나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는 부모의 바람대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의 칭찬도 자자했죠. 넌 의사가 딱이야. 하지만 그의 진짜 꿈은 음악이었습니다.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고 무대 위에서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날 그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부모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며 결국 그의 결정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자녀가 갑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설 때 자식은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시작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존중이 결국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자녀의 뜻밖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후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돈은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아무리 많이 지원해줘도 결국 삶은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그 지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학비, 결혼자금, 전세 보증금 처음엔 도와주는 마음이었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자식은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가 생기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돌립니다. 엄마가 더 지원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슴이 아프셨죠? 그 순간 우리는 자식에게 독립이 아니라 의존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나이에 가장 무서운 건 병원비입니다.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을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나를 위한 노후가 없으면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 관계는 자식에게도 짐이 됩니다. 어쩌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자식이 진짜 성공하려면 스스로 벌고 스스로 실패하고 스스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30이 넘은 아들에게 여전히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안하지만 엄마는 도와줄 수 없어라고 말했대요. 아들은 화를 냈지만 결국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고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지원은 단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독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돕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식 인생에 너무 깊이 끼어들지 마세요. 결혼한 자식이 집을 이사하거나 차를 바꾸는데도 부모 허락을 먼저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허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가요? 아직도 중요한 결정 전에 항상 여러분과 상의하나요? 결정할 수 없는 어른이 된다는 건 부모의 지나친 개입 때문입니다.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먼저 반대부터 하지 말고 넌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경험을 해야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제 주변에 한 분이 계세요. 딸이 결혼한 후에도 매일 전화해서 오늘은 뭐 먹었어? 남편은 잘해? 하고 물어보셨대요. 딸은 처음엔 감사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전화를 잘 안 받게 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깨달았대요. 내가 너무 간섭했구나. 그 후로는 딸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고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존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자녀와 소통하고 계신가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부모로서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손을 놓아야 자식이 자신의 두 발로 서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심리학자 칼 융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아이들은 말보다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이 배운답니다. 우리 조상들도 나무가 자라는 것을 억지로 당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부모 역할도 그래요. 때로는 너무 앞서가기보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부모셨습니다. 밤에 아이가 아플 때 잠도 못 자고 등록금 마련하려고 고생하시고 자녀 위에 본인 하고 싶은 일도 미뤄두셨던 그 모든 시간. 정말 대단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요. 행복은 무언가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 열심히 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도 시작해 보세요. 미뤄두었던 취미, 못 만났던 친구들, 가보고 싶었던 곳. 그런 작은 시작이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 보일 때 그게 자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게 독립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 있으셨나요? 지금도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부담 없이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녀에게 스스로 할 기회를 주셨던 적이 있나요? 자녀를 기다려주셨던 경험은 어떠셨나요? 요즘 시작하신 취미나 활동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게요. 황금빛 동행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밝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